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미안한 마음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 사람 곁에서 사라져버린 나 자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일까?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끝내 등을 돌려야만 했을까? 그는 다정했습니다. 말을 아끼되 상냥한 미소를 자주 지었고 불평도 투정도 드물었습니다. 언제나 제 할 일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본성보다 그 앞에서 사라지는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요. 그의 틀림없는 정답 속에서 당신은 점점 질문을 잃어갔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옳은지, 당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당신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었느냐고요. 아니요. 그는 오히려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당신은 오랜 시간 자신이 잘못된 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착함이 늘 따뜻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햇살이 맑아도 그 빛 아래에서 시들어가는 나무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가 친절을 건넬 때마다 당신은 점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려를 베풀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평등에서 자란다고. 하지만 당신이 겪은 그 관계는 어느새 질문 없이 순종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가 맞는 사람이라기보다 그가 틀림없다는 신념 아래 당신은 침묵을 예의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과의 이별은 마음 깊은 죄책감을 남깁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죄책감 속에는 사실 자신을 지켜내고자 했던 당신의 용기가 숨어 있다고.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곁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는가 아니면 더 흐려졌는가? 당신은 흐릿해져가는 감정을 수없이 스스로 탓해왔겠지만 그건 결코 당신이 모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과 그 사람 곁에서 내가 나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을 떠나는 것이 나쁜 선택일 수는 있어도 거짓된 선택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다시 발견하려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유하라. 그 사람의 착함 속에서 사라졌던 당신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지금 여전히 존재하는지, 착한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도감 속에 편안함을 기대합니다. 다툼이 적고 배려가 넘치며 모난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에 처음엔 모든 것이 이상적이라 느껴지죠. 하지만 그 평온 속에서 조용히 잃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불만, 어정쩡한 미소, 침묵으로 삼킨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 대한 감각.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러나 착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에선 화를 낼 필요도 없고 크게 주장할 일도 없었지만
그만큼 당신의 감정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조용히 참아내는 일이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당신의 모든 불편함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먼저 검열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당신은 관계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착한 사람이 곁에 있음에도 당신은 외로워졌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더 깊습니다. 함께 있음에도 고립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은 곧 당신의 자존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리하게 채우려 하면 오히려 비어간다고. 당신이 억지로 마음을 맞추려 한 그 시간들이 당신을 점점 고요한 어둠으로 데려간 건 아니었을까요? 그의 다정한 말투 속에서 당신은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변함없는 태도 속에서 당신은 변해가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철학은 그 경계에서 말합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놓치기 쉬운 법이라고. 그는 당신을 아프게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곁에서 자꾸만 설명하지 못할 감정에 빠졌고, 어느 날 그 모든 설명을 포기한 채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겁니다. 착한 사람은 때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자신을 잃어버린 나뭇잎처럼 그저 흘러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누구였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지? 그 질문들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철학은 속삭입니다. 관계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 사람의 눈동자엔 늘 선함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가 당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가요? 당신은 이제 선함과 편안함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했던 겁니다. 성찰하라. 당신이 포기했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지금, 당신은 진정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당신은 말합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당신 자신은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별은 한 사람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말없이 걷던 두 사람이 서로의 등을 보며 흩어지는 것이기에 그가 상처받았을까 걱정하는 당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왜 언제나 당신 자신에겐 향하지 못했는지, 그건 함께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관념보다 살아있는 감정이라고. 그의 착함은 관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문제없음이라는 태도. 그러나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느끼는 감정들은 그 이미지 속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가끔은 무언가 분명히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착한 그의 눈을 보며 말문을 닫게 되죠.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나만 너무 예민한가? 지금 굳이 말을 꺼내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쌓여 당신은 점점 자신의 내면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정한 말투, 성실한 일상, 예의 바른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에게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차렸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레 대화하려 해도 그 벽은 스스로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때로 분명한 잘못보다 보이지 않는 어긋남 속에서 더 깊이 다칩니다.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 애써왔습니다.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가 당신을 나쁘게 보지 않도록. 하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멀리 이탈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려 하지 말라고. 당신이 계속 지켜내려 했던 것은 사실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했지만 당신은 외로웠고, 그는 정직했지만 당신은 이해받지 못했고,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당신은 매일 울고 싶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옳았던 걸까요? 무엇이 틀렸던 걸까요?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누구도 틀리지 않았지만 단지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모든 이별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새로운 나를 회복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을 잃어가던 당신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사유하라. 그 관계가 끝난 후 되찾은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관계에선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 좋은 사람과의 이별은 늘 한 가지 오해를 남깁니다.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민감했던 걸까?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맞지 않는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건 단지 다름의 형태일 뿐이라고요.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죠. 그의 말투, 습관, 삶의 방식.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다정한 배려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신은 자꾸만 그 다정함에 지쳐갔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대화는 있지만 그 안엔 당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노력했고 당신 또한 애썼습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다름은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했지만 그 안엔 감정의 교류와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존중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도왔지만 진심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라고. 착한 사람이기에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당신에겐 벽처럼 느껴졌고 그 배려는 당신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각자의 틀을 유지한 채 단지 충돌만 피하려 한다면 그건 결국 정적 속의 고립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라고. 자연은 언제나 스스로 그러하니 사람의 마음도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고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꾸 조심스러워졌고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감정조차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착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의 배려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어떤 다름은 맞추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한 후 떠나기 위해 존재한다고.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은 더 이상 그 틀 안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많이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함께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다정함이 당신을 살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찰하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던 당신의 시간을, 그리고 이제 당신 자신을 이해하려는 이 새로운 시간들을. 그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은 언제나 당신을 배려했고, 감정적으로 무례한 적도 없었고, 늘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었으니까요. 그러니 더 혼란스러웠죠.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왜 그와 있을수록 나는 나를 잃어가는 걸까?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 곁에 있을 때 가장 자신담이하고, 그 질문에 망설인다면 이미 그 관계는 답을 잃은 것이라고요. 그는 당신을 위해 애썼지만 그 애씀은 철저히 자기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기보다는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주었죠. 그 친절은 당신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고, 그 배려는 당신이 바라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했잖아. 그 말은 결국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당신의 감정은 이유 없는 투정이 되고, 당신의 설명은 지나친 민감함이 되며, 당신의 거리는 차가움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의 착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존재하되 인정받지 못하는, 들리되 이해되지 않는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외부의 판단보다 자기 내면의 평온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평온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 위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다툼이 싫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에. 그는 착했지만 그의 착함은 당신의 슬픔을 묻었습니다. 그는 성실했지만 그의 성실은 당신의 불안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모든 잘함이 결국은 당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면 그건 더 이상 괜찮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당신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얼마나 조용히 눈물을 삼켰는지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나약할 때 드러난다고.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얼마나 나약할 수 있었나요? 단단함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금이 갑니다. 당신이 감정을 덜어낸 자리에 고요한 무력감만 남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당신의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 사람은 당신의 무너짐조차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되돌려 놓을지도 모릅니다. 사유하라. 당신이 사라져가던 그 순간들,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들,
그리고 다시 당신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 이유들을 어떤 날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상처를 준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그립다는 감정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는 당신 안에서 조용히 공존합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걸렸을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없이 떠나는 바람도 의미가 있다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자신의 본래 자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떠났던 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스스로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언어를 끌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언어로도 당신의 고요한 외로움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재의 존엄은 이해받을 권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이해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공감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당신에게 해석을 요구했고 그의 묻어남은 당신의 예민함으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설명하고 수습하고 정리하고 끝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모든 걸 책임지려 했기에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것은 그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떠나는 당신의 뒷모습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를, 그 결단이 그를 향한 복수나 도피가 아니기를 철학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건 오히려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온 한 사람의 마지막 자존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조금이나마 살아있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이미 옳은 방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은 감정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뚜렷하게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이별이 충동이 아니라 오랜 사유 끝에 나온 것이라면 그건 이미 철학입니다. 성찰하라. 당신이 붙잡으려 했던 관계의 모양을, 그 안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그림자를,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하려는 삶의 방향을. 이별을 말한 건 당신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미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었고 언제나 당신을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그래서 떠나는 순간까지 당신은 자신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조용히 되묻습니다. 진짜로 미안한 건 그 사람에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곁에 있는 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당신 자신에게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모든 후회는 진실을 회피했던 시간에서 온다고. 그와 함께하면서 당신은 수없이 진실을 눌러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말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거야. 그 사람은 날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침묵들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 자신조차도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구체적인 잘못이 아니라 묵직한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다름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편안하다고.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자꾸만 억눌러야 했고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그러나 그 착함은 당신의 자리를 점점 지워버렸고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그 관계에서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미안함은 결코 그 사람만을 향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그동안 외면하고 지워왔던 자신의 진실에 대한 회복이자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첫걸음입니다. 철학은 가르칩니다. 진짜 용서는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당신이 떠난 이유를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변명처럼 나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미안함조차도 오래 지고 갈 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조각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관계가 끝나고도 마음이 계속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찰하라. 그 미안함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을, 그 오랜 참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자신에게 해줘야 할 말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한테 잘해줬잖아.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왜 헤어졌어? 당신은 그 말들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의 단점이나 명확한 이유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조용히 멀어진 감정 때문이니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어로 설명되지 않을 때 가장 깊어진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너무도 강력한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 앞에서 당신의 불편함은 사치가 되었고 당신의 슬픔은 예민함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을성 있고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당신의 마음을 끝까지 묻어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진심으로 널 아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항상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원인 없이 오지 않으며 그 원인을 정리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감정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당신은 이유가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말로 다 닿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이유 끝에 더 이상 남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가장 아프게 만드는 말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의 변화가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충동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그건 긴 침묵의 끝에서 자신을 되찾고자 했던 조용한 외침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좋음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간다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이름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착한 사람 곁에서 자신이 사라져가는 걸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있을 때 웃는 자신이 낯설었고 편한 듯한 대화 속에서 불편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서 그것은 책임을 회피한 것도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오래 눌러온 나라는 존재에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찰하라.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진짜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를, 그 사람과의 시간이 끝난 뒤 당신은 처음으로 고요한 저녁을 마주했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숨쉬기 편했습니다. 함께일 땐 몰랐던 감정들,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그의 눈빛, 그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늘 맞춰야 했던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닌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관계 속에서 당신은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기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질서를 중요시했고 당신은 온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답을 말했고 당신은 감정을 원했습니다. 그 다름이 처음엔 서로를 보완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름은 이해의 간격이 아닌 침묵의 거리로 변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동안 당신은 질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언제나 당신의 예민함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압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을 가라앉히며 살아왔는지를.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헤어지고도 자꾸 미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속삭입니다. 진짜 미안함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인내가 누군가에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당신 안에서는 가장 분명한 이유였다는 걸 이제는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자는 흐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그저 스스로를 따라가라고요. 당신은 지금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놓은 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지금 당신은 다시 사람을 믿고 사랑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으로 자신을 덮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사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성찰하라. 그 끝에서 마침내 들리기 시작한 당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고요한 울림이 당신에게 다시 길을 안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관계를 끝내고 난 뒤 당신은 수없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부른 건 아닐까? 내가 한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포기는 가벼운 이탈이 아니라 긴 내면의 싸움 끝에 남긴 흔적이라고. 당신은 쉽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겁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사랑과 노력이 당신의 방향과는 조금씩 어긋나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같은 온도를 가진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닿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의 따뜻함이 당신에게는 뜨거웠고 그의 배려가 당신을 조용히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충실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도덕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 선택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은 관계 안에서 더는 스스로를 지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설명받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하고 침묵 속에서 애쓰는 대신 편안한 말 한마디가 당연한 사람이 되고 싶어진 거죠.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의 선함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라고.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당신은 이제 막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라고. 그건 용기가 아니라 삶을 선택한 마음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당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심에 충실했으니까요.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다시 당신의 감정이 숨쉬고 당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공간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작. 사유하라. 그 모든 시간이 남긴 조용한 흔적들을, 그 흔적들이 이끄는 새로운 방향을,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